박수 소리가 갑자기 멎고 명성과 불멸의 상징인 무대가 갑자기 안전을 잃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밝은 조명 아래 모든 순간이 통제되고 연습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아무도 예행 연습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스펙터클이 침묵으로 변하는 몇 초. 이 영상은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침이라고 여기는 삶조차 얼마나 연약한지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공의 절정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1. 스티브 어윈. 스티브 어윈은 단순히 TV 진행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용기, 열정, 자연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세계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어떤 위험도 작아 보이게 하는 미소와 수백만 명을 매료시킨 에너지로 흔들림 없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야생에서 그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2006년 9월 4일, 어윈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해역에서 촬영 중이었습니다. 환호하는 관객도 시끄러운 무대도 없이 오직 바다와 카메라, 그리고 해양 생물들의 고요한 움직임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것처럼 보였고 수많은 이전 촬영처럼 거의 일상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순간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한 동물의 방어적인 반사 행동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촉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즉각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부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스티브 어윈은 44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존중으로 사고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연 보호에 헌신했던 삶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교육 프로젝트, 자연보호 이니셔티브, 그리고 그를 통해 야생을 존중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운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살아있습니다. 2. 오웬 하트. 오웬 하트는 거대한 무대를 위해 태어난 듯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레슬링 세계에서 그는 운동 능력, 정교함, 그리고 위험한 마누버스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관객들에게 그의 모든 행동은 약속과 같았습니다. 통제, 타이밍, 경험이 그를 모든 쇼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것이라고. 1999년 5월 23일 페이퍼뷰 이벤트 오버 더 SG 동안 화려한 공연이 계획되었습니다. 하트는 이전처럼 경기장 천장에서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경이로움을 보장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연출이었습니다. 경기장의 누구도 이 순간의 안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만적인 일상이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초 만에 계획된 스펙터클은 믿을 수 없는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개입하는 동안 방송은 사건을 가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웬 하트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겨우 34세였습니다. 이 소식은 팬, 동료, 그리고 전체 레슬링 세계에 경기장을 훨씬 넘어선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책임, 안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한계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변경사항과 새로운 규칙이 뒤따랐지만 상실감은 여전했습니다. 오웬 하트는 레슬러로서뿐만 아니라 박수를 위해 계획된 순간에 삶이 끝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쇼와 현실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좁을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3. 파파 웸바. 파파 웸바는 단순한 음악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의 연결고리, 아프리카를 세계화 잇는 목소리로서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그의 우아함, 독특한 미학, 그리고 무대 위 존재감은 그를 수십 년 동안 전설로 만들었고 그의 영향력은 음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2016년 4월 24일
파파 웸바는 코트디부아르의 FEMU의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그는 그의 경력을 특징지었던 것과 같은 헌신과 위엄으로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거의 시간 초월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세월의 흐름이 그의 목소리와 에너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공연 도중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파파 웸바는 무대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음악은 갑자기 멎었고 환희는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즉시 개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66세였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프리카 음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파파 웸바는 그가 평생을 보냈던 곳, 조명 아래, 음악과 그의 관객들 사이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공허함을 남겼지만 그의 유산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서, 그의 스타일에서, 그리고 그가 한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부여한 정체성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어떤 전설들은 무대를 진정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4. 타이니팀은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몸, 독특한 팔세토 목소리, 항상 손에 들린 우쿨렐레 연주로 그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이한 인물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특이한 천재성을 지닌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타이니팀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노래는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기이한 외모 뒤에는 관객을 위해 타협 없이 살았던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을 때조차도 그 어떤 것도 그의 공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타이니팀에게 무대는 연출의 장소가 아니라 그가 온전히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1996년 11월 30일, 그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에 출연했습니다. 분위기는 친밀하고 거의 가족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연주하고 노래하는 동안 모든 것이 평소처럼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도중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확실한 순간처럼 보였던 것이 특별한 삶의 끝으로 밝혀졌습니다. 타이니팀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64세였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그의 죽음은 망연자실함과 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살았던 방식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음악을 마지막 동반자로 삼아 떠났습니다. 오늘날까지 타이니팀은 진정한 독창적인 인물들이 종종 이해받지 못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5. 칼 발렌다. 칼 발렌다는 수십 년 동안 안전망 없는 고공줄타기 고개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들에게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숨을 죽이는 순간이었고 중력과의 조용한 합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념이었습니다. 발렌다는 자신을 붙잡아줄 보호 장치가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978년 3월 22일, 그는 푸에르토리코 산호안에서 가장 위험한 고개 중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3년간의 삶 동안 그는 규율과 집중력이 두려움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증명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어떤 안전 조치도 거부했습니다. 콘다도 플라자 호텔의 타워 사이에 고공줄이 걸려 있었고 바람이 불안하게 줄을 흔들었습니다. 조건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돌풍이 줄을 진동시켰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심연과의 조용한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발렌다는 수백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중하고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
연약한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많은 움직임, 너무 짧은 순간, 그리고 칼 발렌다는 깊은 곳으로 추락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서커스 세계를 뒤흔들었고 그의 유산을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발렌다는 타협 없이, 안전망 없이 자신이 살았던 방식대로 죽었습니다. 그는 극도의 기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죽 바바라 웰든스. 바바라 웰든스는 젊은 프랑스 음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목소리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강렬하면서도 연약하게 보였으며 그녀의 깊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직접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효과나 연출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공간을 채우고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2017년 여름 바바라 웰든스는 경력의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데뷔 앨범이 발매되었고 프랑스에서 그녀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9일 그녀는 구르동의 러페레 페스티벌에서 공연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맨발로 그녀는 음악과 순간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집중된 거의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공연이 이전의 수많은 공연과 다르게 끝날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공연 도중 보이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함이 있는 정의 장치로 인해 그녀는 감전되어 무대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몇 초 동안 불확실성이 지배했습니다. 음악은 멈추고 조명은 켜져 있었지만 공간은 억압적인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바바라 웰든스는 겨우 3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문화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막 시작된 경력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꼈던 곳에서 사망한 예술가의 이미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 이후로 가장 작은 무대에서조차 아름다움과 위험이 얼마나 가까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7. 콜로넬 브루스. 햄튼. 콜로넬 브루스 햄튼은 의식적으로 모든 관습을 거부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의 얼터너티브 음악계에서 그는 신화와 같았고 예측 불가능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완벽함보다 즉흥성을 우선시하며 혼돈을 창의적인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에게 모든 콘서트는 유머, 음악적 천재성, 그리고 통제된 무질서 사이 어딘가에 있는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2017년 5월 1일 애틀랜타에서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의 70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였으며 수십 년 동안 그와 함께했던 음악가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유쾌하고 거의 축제 같았으며 상호 존중과 공유된 역사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이 밤이 작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즉흥 연주 도중 브루스 햄튼은 갑자기 무대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관객과 심지어 음악가들도 이를 쇼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햄튼은 종종 연출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자 불안한 웃음은 불길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개입하여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같은 날 밤 그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콜로넬 브루스 햄튼은 그가 평생을 보냈던 곳, 그의 음악의 중심에서 어떤 경고도 작별 인사도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유, 자발성,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믿었던 예술가 공동체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햄튼은 그가 살았던 방식대로 예측 불가능하게 떠났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울려 퍼지는 열린 음표의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이 7가지 운명을 되돌아보면 무엇보다 한 가지 감정이 남습니다. 침묵. 음악, 박수, 빛으로 가득했던 무대는 이 예술가들에게 단 한순간에 영원한 이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커튼이 오를 때의 순간 관객 살아있다는 느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경고입니다. 그것들은 명성과 덧없음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그리고 감탄이 얼마나 빨리 충격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위대한 이름 뒤에는 꿈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조심성보다도 강한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가장 밝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도 아무도 불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공연을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어두워졌을 때도 그들의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음악 속에, 이미지 속에, 그리고 그들이 감동을 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계속 빛나는 장소를 바꿀 뿐입니다.